자, 다음 주 9월 달 오늘 다 진도 끝나잖아요. 다음 주 진도 흐름은 다 안내 받으셨죠? 9월 달 진도 어떻게 나가는지. 예, 모의고사반요. 짧게 안내 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이 9월 6일입니까? 9월 10월 과정인데 9월 6일이 목요일이에요. 13일, 20일, 27일. 자, 4조 완성입니다. 4주 과정으로. 실전 모의고사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공부가 좀 덜 됐으니까 혼자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잠수 타요. 그래서 혼자서 숨어서 공부하거든요. 아주 최악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수업은 필수과정.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보세요. 크게. 왜냐면요. 자, 이제 한 줄 동안 전 과목 다 시험 치고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이 한 주 동안에 전 과목이 총 몇 문제죠? 200문제 맞죠, 총? 곱하기 몇 주? 4주요. 총 몇 문제? 800문제가 돼요. 이거 엄청납니다. 예. 800문제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걸 오전에 3시간 반 동안 시험도 치고 해석하기 듣고 또 확인하고요. 예. 이걸 포기하고요. 혼자 공부한다. 예.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안 듣고 차는요. 이만큼 정보가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요. 이런 걸 전부 다 포기하고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800문제 경험을 쌓았어요.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듣고 다음에 공부해도 절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10월 달이에요. 10월 18일 그리고 19일입니다. 학교는요. 옛날이 목요일이고 여름 금요일이에요. 10월 달에는 과목별로 별도로 이제 총정리죠. 총정리. 그래서 이론 핵심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찍어주고요. 그래서 학교론 과목은요. 자, 별도로 이제 18, 19 심식이 마지막 거전주가 돼요.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때는 뭘 나가느냐. 물론 공부가 다 됐겠지만은요. 그럼 이때 목요일 되면요. 학교론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총 40문제가 나오잖아요. 학교는요. 이 중에서 자 적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40개를 다 출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요. 출제 포인트 50개로 만들었어요. 출제 포인트 50선입니다. 50선. 여기서 40개를 찍어주는 거예요. 예. 학교는 전체를요. 그래서 포인트 전체 50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적중은 될 거예요. 몇 문제점 맞으면 좋겠어요. 몇 문제점? 40문제요. 수석하시려고? 예. 너무 과하시다. 예. 그러니까 40개는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고 60점은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한 35개는 적중이 된다고 보세요. 그래도 고시점 수준 나시겠어요. 그죠?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날입니다. 얘는요. 핵심 이론 정리. 다음에 19일 날은요. 출제 포인트 50선인데 얘는요. 찍어주기 문제, 박스 문제가 돼요. 박스 문제 특강. 대개 문제는요. 100개를 100선 찍어주고 100선요. 그런데 100선 다 오지선다인데 자, 박스 문제 50선 하면요. 딱딱 떨어져요. 예. 포인트 1번 부동산 개념, 포인트 2번 부동산 분류, 포인트 3번 부동산 특성, 포인트 4번 부동산 본질 속성, 포인트 5번 수요 공급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포인트 1번이 박스 1번, 포인트 2번이 박스 2번에서 딱딱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듣고 다음날 박스 문제 풀고요. 그러면 이제 이론 정리, 문제 정리 딱딱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다만 박스 지문은요. 양이 좀 많을 거예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지 쓴다. 양이 5개가 아니고 1번부터요. 부동산 개념이 1번부터 박스 쭉쭉쭉 넘어갔어요. 자, 몇 번까지? 20번까지. 예. 지문이 10개, 20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포인트를 전부 다 이만큼 걸면요. 완벽한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도 정리하고요. 박스는요. 총괄적으로 많은 지문 연습하게 되면요. 이걸로 거의 다 직전에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얘는요. 미리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예. 자료를 한 열흘 좀 빨리 받으시고요. 그래서 요 과정만 거치게 되면 마무리 정리는요. 강의 듣고 또 문제 지문 다 걸고요. 이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가 가장 완벽히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학교로는 진행이 돼요. 어쨌건 9월달부터 4주 과정은요.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고 안 듣고 차이는요. 이 어마어마한 800문제를 내가 알고 들어가느냐 포기하느냐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크게 보세요. 예. 꼭 이제 여러분들 소화시켜내시고요. 자, 문제집 보겠습니다. 예상 문제예요. 자, 문제 5번부터 봅니다. 5번. 다음 중에서 구분평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분평가. 구분평가하는 순간, 자, 구분평가는요, 포인트가 뭐였죠? 가치가 다르면 구분평가죠. 가치가 다른 것만 찾으면 돼요. 1번.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가치가 달리한 분은 구분평가 바로 맞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3번까지 볼게요. 2번요.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무슨 평가죠? 일괄평가죠.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3번요.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일체로 영되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는 무조건 부분평가죠. 따라서 1번 구분평가, 2번 일괄평가, 3번 부분평가 설명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문제 9번요.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 가치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맞는 말이죠. 2번 가격은요. 매매 당사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부동산 가치는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한다 맞죠? 가격은요.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단 하나만 존재한다 맞습니다. 4번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격은 상승한다. 같이 움직입니다. 비례관계. 그리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죠.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괴리가 된다. 맞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가격으로 지향하게 되면서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장기적으로 일치는 맞아요. 그러나 앞에 내용이 있죠. 가치가 가격으로 지향되면서 얘가 틀렸습니다. 자, 지향되는 것은요. 가격이 가치로 지향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문은요. 가치가 가격이 아니고 가격이 가치로 지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동산이 2억 합니다. 적정 가치가 2억입니다. 이걸요. 6개월 전에 샀거든요. 샀어요. 뭘로? 건매 가격으로. 건매 가격. 워낙 급한 물건을요. 얼마 주고? 1억 5천 주고 샀다. 가격이잖아요. 그럼 적정 가치 2억이니까 자, 범위 뭐 단계는 2억과 이렇게 괴리되고 있잖아요. 예, 괴리됩니다. 그러나 얘가요. 시간에 계속 흘러가면서 건매를 메꾸잖아요. 메꾸면요. 얘가 얼마로? 2억으로 돌아오더라.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된다. 이 1억 5천이 뭐 2억으로 회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가치로 지향되니까 양자가 장기적으로 일치가 된대요. 따라서 단어가 바뀌었죠. 자, 가격이 가치로 지향되면서 장기적으로 일치가 되게 됩니다. 5번 틀렸고요.
문제 11번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가격의 특징은 안개했죠. 가소장개 안개했죠. 가소장개.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되고 소유권 권리 가격이고 장기적 배려 형성이 되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형성된대요. 1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 대가인 임료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상관관계가 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은 항상 변화하죠. 변하니까 언제 가격인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긴다. 맞습니다. 3번요. 부동산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가 쉽죠.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시점 수정이 아니고 사정 보정이죠. 그래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사정 보정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5번 지문 확인할게요. 잘 나오는 지문이죠. 한 개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가 형성되게 되면 그 권리에 대한 대가는 각각 개별적으로 각각 형성된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 3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13번요. 시장가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쉽게 나오겠네요. 시장가치 암기했잖아요. 뭐 통합 자정이죠. 통합 자정. 통상적 시장 맞습니다. 합 출풍연의 합리성이지 장기성 틀렸습니다. 출풍연의 장기성이 아니고 합리성이죠. 따라서 2번 틀렸고요. 통합 자정. 자 거래 자연성 맞는 표현이고 당사자 정통성 맞습니다. 5번요. 대상 물건의 시장성은요. 통상적 시장을 말하죠. 정답 2번 틀렸습니다. 14번요. 가치 발생연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답은 쉽게 나와요. 유상류 찾으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유상류 3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요. 답은 3번이지만은요. 나머지가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1번부터 볼까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죠. 얘를 뭐라고 부르죠? 형성 요인. 형성 요인 일지계입니다. 형성 요인이 되고요. 2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얘를 뭐라고 부르죠? 일반 요인이죠. 일반 요인이 사경행 세 가지죠. 일반 요인 되겠습니다. 4번요. 능률성, 안전성, 전달성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죠. 능안전. 따라서 능안전 세 가지는요.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 돼요. 다음에 5번요.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표준지죠. 표준지. 표준지의 선정 기준입니다. 표준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금 네 가지죠.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 해서 네 가지입니다.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 네 가지입니다. 대중, 확안 네 가지가 표준지 선정 기준이 되고요. 이걸 다 갖췄을 때 표준지가 되는 거예요. 대중, 확안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되었어요. 네 개니까 언젠가는 나와야 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중, 확안, 대표성과 중용성입니다. 확정성, 안정성이다. 그러면 암기합니다. 대중. 제가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김대중 고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암기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죠. 돌아갔으니까 이분은요. 앞으로 대통령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따라서 김대중 씨는 앞으로 확실히 대통령 안 된다 해서 대중 확안 하시면 돼요. 따라서 대중 확안 네 가지가 바로 표준지 선정 기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답 3번 되겠고요. 다음에 15번요. 부동산 가치 발생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발생유는요 유상유 또는 유상유이를 묻죠. 자, 1번 유상유이가 나오네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네 가지 맞습니다.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유용성은 불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용은 쾌적성과 편리성 맞습니다. 상업용은 수익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3번요. 상대적 희소성은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윤회에서 희소가치가 증가될 수가 있다. 맞는 말인데요. 하나씩 볼까요? 자, 물리적 관점을 뭘 말하죠? 바로 부정성 특성이죠.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부정성 때문에 갈수록 희소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회적 요인은 뭐가 되죠? 바로 인구.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희소가치가 높아집니다. 다음에 경제적 관점을 말하죠. 어느 지역이 경제가 성장한대요. 일자리가 자꾸 생긴대요. 그러면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 땅은요 희소가치가 높아집니다. 행정적 관점은 정부의 규제를 말해요. 규제 유무에 따라서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모두가 맞는 요인들입니다. 4번요. 부동산의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 맞는 말이 되고요. 4번요. 이전성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물리적 이전을 의미한다. 아니죠. 물리적 이동이 아니고 권리의 이전이죠.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 권리의 이전 바뀌었습니다. 5번 틀렸고요. 17번 봅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에 경제적 요인을 설명하였다. 옳지 않는 것은 경제적 요인하는 순간 저재물, 세기교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 아닌 것 찾으면 되겠죠. 1번요. 도시 형성 및 공공시설은요. 사회적 요인이죠. 바로 1번 틀렸습니다. 자, 저재물, 세기교 2번, 3번이죠. 기술혁신과 교통체계 맞습니다. 저재물 하니까 자 4번 재정과 금융, 물가, 임금 모두가 경제적 요인입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번요. 지역 분석을 묻습니다. 지역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은 인접성과 부동산 특성 때문이다. 근거 맞죠? 옵니다. 4번 내려가요. 지역 분석은 주로 인근적이 주된 분석 맞습니다. 그러나 인근적의 상대적 위치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자 유사지역 및 양재를 모두 포함하는 동일수까지도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여기서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원방권력 맞습니다. 동일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이질적 용도지도 포함된다. 얘가 무슨 말이죠? 이질적 용도지역은 다른 말로 주변 용도지역, 다른 말로 후보지와 이행지를 말이야. 따라서 동일수급권은요 주변 용도지역, 후보지, 이행지도 포함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올라가요. 지역 분석에서 고려할 가격 재원칙은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적합의 원칙을 들 수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지역 분석과도 관계되는 원칙인데요. 자, 변동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럼 뭐 볼까요?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이게 속한 지역이 뭡니까? 바로 길동 역세권이죠. 바로 옆에 지하철역 있잖아요. 자, 이 지역은요. 10년 전 다르고 현재 다르고 앞으로 10년 뒤 달라집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 변동한다면요. 과거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지. 장래를 잘 예측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예측해야 됩니다. 적합 원칙은요. 주거지역은 주택이 적합하죠. 상가지역은 상가가 적합하죠. 그러니까 지역은 항상 이렇게 용도에 적합해야 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1번 틀렸는데요. 지역 분석은 대상 부지에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그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 맞죠?
명백히 하여 가격을 판정한다 틀렸지. 가격이 아니고 가격 수준이죠.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24번입니다. 인건적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요. 인건지역은 도시나 농촌 같은 지역사회보다 다소 큰 틀렸죠. 작은 생활권이죠. 작은 틀렸고. 2번요. 인건지역의 변화 단계는 성숙, 쇠천, 악이죠. 그러면 틀렸잖아요. 성숙, 쇠천, 악이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뀌었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X. 자, 인건지역만 찾으면 돼요. 3번요.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 자,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유사하고 용도, 기능적으로 유사한 지역. 얘는요. 유사지역이죠. 인근지역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4번요. 일반적으로 대상 불응성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불응성의 권력은 동일 수급권이죠. 동일 수급권이지 인근지역은 아닙니다. 5번요. 사례가 인근지역에 있게 되면 대상도 인근지역, 사례도 인근지역, 동네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직립비교는 생략하죠. 생략하면 개별로만 비교하면 돼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26번입니다. 동일 수거권, 동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1번, 대상분이 속한 지역은 인근지역이죠. 동수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요. 동일 수거권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권역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거리와 관계가 없다. 멀고 가깝고 따지지 않습니다. 틀렸고. 3번요. 동일 수거권은 사례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정도, 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맞습니다. 바로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이행지의 동수는 일반적으로 이행 전이 아니고 후를 중시하죠. 장래 용도를 중시합니다. 이행 후가 됩니다. 틀렸고. 5번요. 동수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두 요소로만 구성된다. 만자가 틀렸죠. 인근지역, 유사지역뿐만 아니고 어디까지요? 주변 용도지역까지 포함되겠죠. 즉 후보지와 이행지까지도 포함됩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2번 볼게요. 32번. 지역 분석과 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였다. 틀린 것은? 자, 1번요. 근거를 보게 되면 지역 분석은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 이유 맞습니다. 결 분석은 제목 그대로 개별성 맞죠. 2번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맞는 말이고 결 분석은 최유효 사용 판정한다 맞습니다. 3번요.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 구하죠. 결 분석은 가격 구한다. 맞습니다. 지역 분석은요. 자, 균형의 원칙이 아니고 적합 원칙이죠. GGG에서 자, 균형 틀렸고 적합 원칙이고요. 결 분석은 기기기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3번요. 지역 분석과 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요. 지역 분석은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동순의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아니죠. 구체적 가격이 아니고 가격 수준이죠. 가격 수준을 산정합니다. X. 두 번째,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맞잖아요. 결 분석은 최유효 사용을 판정한다. 옳은 질문입니다. O가 되고. D급번. 지역 분석은 결 분석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 맞죠? O입니다. 리얼번요.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는 동네가 다르잖아요. 이때는 직련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례가 인근적이면 동네가 같잖아요. 이때는 직비는 필요하지가 않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 분석은 지지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결 분석은 기기기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죠.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니은번, 디귿번, 리얼번이 리얼번. 정답 3개죠. 정답 3번 됩니다. 다음에 재원칙 넘어가죠. 35번입니다. 채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5번부터 봅니다. 채사의 판정 기준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채사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는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 물리적 채택 가능한 이용, 과거로부터 최고 수익을 올려왔다는 경험적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 맞습니다. 4번요. 채사의 근거가 되는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맞죠? 채사 원칙은 적합 원칙과 더불어서 부동산 특유의 가격 원칙이다. 채사 원칙과 적합 원칙 이 두 가지는요. 일반 동산에는 적용 안 돼요. 오로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고유의 특유의 원칙이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채사 원칙의 강조 근거는 단어 3개. 용도의 다양성, 비가역성, 부정성이다. 맞는데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채사의 용도를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비가역성은요. 돌이킬 수가 없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용도를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사의 용도를 잘 선택이 됩니다. 맞는 말이고, 부정성은요.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자, 부족한 땅은 채사로 이용돼야 됩니다. 모두가 채사의 근거 맞습니다. 2번요. 부동산 가치는 항상 변화하므로 채사 판정에는 항상 변동의 원칙과 예측 원칙이 바탕이 된다. 채사의 바탕 원칙, 시간 법칙, 변동 예측 맞는 말입니다. 1번요. 1번 틀렸는데요. 자, 채사가 반영된 게 부동산 가격이죠. 채사는 항상 가격 돌리면 돼요. 채사 또는 부동산 가격은요. 과거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 따라서 현실적 순수익, 현재 순수익이 아니고 장래 순수익입니다. 장래 순수익이 극대화돼야 됩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요. 39번이요. 39번. 가격 재원칙과 감정 평가에 적용에 따른 연결이 잘못된 것,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 가격의 이중성 근거, 수요근거 원칙 맞습니까? 맞죠? O가 되고요. 2번요. 개시 시점의 근거는 변동의 원칙, 연결이 맞죠? 3번요. 3방식 모두의 성립 근거는 대체 원칙이 맞습니다. 4번요. 경제적 감가는 GGG.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죠. 예, 따라서 적합의 원칙. 균형 틀렸습니다. 5번요. 토지잔여법의 근거는 수익 배분의 원칙, 연결이 맞습니다. 자, 단어가 모두가 출제가 잘 되는 단어를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4번 틀렸고요. 문제 43번 넘어가죠.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 묻습니다. 기억번요. 시점 수정과 기준 시점의 근거는 변동의 원칙이다. 변동 맞죠? O입니다. 니은번. 채사의 토대가 되는 원칙은 시간 법칙이죠. 따라서 변동과 예측, 토대 법칙 맞습니다. O입니다. 디귿번요. 지역 분석과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GGG, 균형 틀렸고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입니다. X가 되고요. 리얼번. 수익 방식과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잉여 생산원리 맞습니까? 토지 잔여법 근거 잉여 생산성 맞죠? 이랑 똑같은 말이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O입니다. 미연번. 대내적 공간 원칙은 암기했죠? 형수배기. 형수배기. 따라서 형균형, 수익 최선체감, 배 수익 배분, 기원칙, 형수배기 맞네요. O입니다. 6번째.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의 판단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죠. 옳은 것은요. 기억 니은번.
리얼번과 미연번이죠. 4개가 맞죠? 정답 4개. 정답 3번 됩니다. 이어서 문제 45번 볼까요? 45번. 다음에 제시된 내용이 가격 재원치가 서로 잘 연결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연결해 볼까요? 기업번 대상 부동산이 주변 지역과 어울리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맞죠? 경제적 감가는 무슨 원칙? 지지지 적합원칙이죠. 적합원칙입니다. 니은번요. 대상 부동산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기능적 감가가 생긴다. 기능적 감가는 기억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죠. 디귿번 대상 부동산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인접 토지의 합필을 고려하고 있다. 이 말은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만큼 확장하자. 주차장을 넓히자. 얘가 뭡니까? 다른 말로 추가 투자. 추가 투자. 주차장 넓혀서 추가 투자해서 전체적이 극대화되면요. 최사가 되겠네요. 따라서 주차장을 추가 투자하니까 그만큼 전체 수익의 기여도가 크다는 말입니다. 추가 투자해서 기여도가 크대요. 기여원칙입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와 관계되면요. 기여원칙입니다. 다음에 리얼번. 대상 부동산과 을 처분하고 인근의 다른 부동산을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A를 팔고 B를 사겠대요. 바로 대체원칙이죠. 대체원칙.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 47번요. 가격 전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 볼까요? 기억번. 3방식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대체원칙이다. 3방식 근거 대체원칙 맞죠? O입니다. 니은번.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 방법은 최사한 이용 방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맞는 말인데요. 현실의 이용은 최사가 될 수도 있고 최사가 아닐 수도 있죠. 맞는 말입니다. 부지와 건물의 적합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 틀렸고요. 디귿번. 최사 원칙과 수익 최저시장 원칙을 한데 묶으면 토지 공간의 입체 이용률 개념이 성립한다. 맞는 말이죠. 입체 이용하게 되면 수익 최저시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O가 되고요. 리얼번. 최사와 관련된 대내적 원칙은 형수배기죠. 형수배기. 따라서 수익 최정체감 기원칙 요건 맞아요. 경쟁 틀렸죠. 경쟁의 원칙은 외부 원칙이죠. 즉 대배적 원칙 틀렸습니다. 5번째. 균형의 원칙은 물리적 감가가 아니고 바로 기기기 무슨 감가? 균형적 감가. 바로 틀렸네요. 적합의 원칙은 GGG 경제적 감가 맞죠? 예. 앞에 게 틀렸습니다. B번요. 초과 설비 문제는 균형의 원칙과 관계된다. 맞는 말입니다. 추가 투자 문제는 기업원칙과 관계된다. 맞는 말이죠. 자, 옳은 것은 기업번, 디귿번, B번. 옳은 것 3개입니다. 정답 3번 3개 되고요. 다음에 50번 봅니다.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일한 효율을 갖는 부동산에서 둘 중에서 가격이 낮은 쪽을 선택한다. 이런 바로 대체원칙이죠. 똑같은 효용이면 가격이 낮은 쪽을,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높은 쪽을 선택하다. 대체원칙입니다. 얘는요. 기회비용 원칙이 아니고 대체원칙이죠. 대체원칙 틀렸습니다. 2번요. 균형의 원칙은 균형적 감가 맞습니까? 기기기 맞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지지지 맞죠. O입니다. 3번요.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의 근거를 지시하는 것은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죠. 틀렸고요. 4번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수익 방식 적용해서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맞죠? 토지잔여법 근거 수익 배분의 원칙 맞습니다. O가 되고요. 5번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의 근거는 경쟁 원칙이 아니고
수요 공급 원칙이죠. 자, 옳은 것 정답 2개 나왔죠. 원래 답은 4번 돼 있지만 추가 답안 2번 추가해서요. 복수 답안 2번, 4번 2개가 모두 맞습니다. 정답 2번, 4번입니다. 자, 이어서 425페이지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3방식. 참고로 3방식은요. 28회. 작년 시험은요. 문제가 3문제 나왔고요. 그것도 3문제가 모두가 100%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염려가 되는 게 앞으로 출제인들이 계속 계산 문제를 안 낼까 싶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원래도 계산 문제 고삐를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바로 본론 넘어가죠. 목차 02번 보게 되면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은요. 의 보니까 박스 공식이 있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빼니까 복선가액 나옵니다. 따라서 요소가 2개죠. 제조달 원가와 감가수정인데요. 자, 2번요. 제조달 원가 2번 동그라미. 얘는요. 여지껏 4번 나왔어요. 제조달 원가는 1번 의부터 봅니다. 쉬운 말로 뭐죠? 총원가죠. 총원가인데요. 기준 시점 동그라미. 기준 시점이지 항상 신축 시점은 틀린 말입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적정원가 총액, 총원가를 말해요. 2번 종류 내려가죠. 종류. 자, 표를 보시면 복조원가와 대치원가입니다. 복조원가는 자 비슷한 말로 재생산비용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대치원가는 바로 대체비용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자, 복조원가 또는 재생산비용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죠. 따라서 첫 번째 항목 보시면 대상 부동산과 밑줄 하세요. 똑같은 모양 밑줄.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이 돼요. 두 번째 항목. 신축 건물 밑줄. 주로 최근 건물은 똑같은 모양 물리적 개념을 따집니다. 오른쪽 넘어가요. 대치원가 또는 대체비용은요. 화살표 경제적 개념 적어주고 경제적 개념인데요. 첫 번째 항목. 대상 부동산과 밑줄입니다. 동일한 효용 밑줄.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따져요. 두 번째 항목. 오래된 건물 밑줄 하시고요. 오래된 건물은 바로 대치원가 동일한 효용 가치를 따집니다. 자, 그 아래다가 한 개 더 항목 추가합니다. 대치원가는요. 자, 출제가 잘 되고 있죠. 별도로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기능적 감가를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 대치원가예요. 다음 페이지요. 바로 3번요.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법. 괄호 도급건설 동그라미 자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도급건설로 고쳐서 평가해야 됩니다. 도급건설 기준으로 자 밑줄입니다. 단어 2개.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부대비용 밑줄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제조달 원가입니다. 1번 내려가요. 표준적 건설비는 직접 공사비 플러스 간접 공사비 지금부터 밑줄 하세요. 수급원의 적정 이윤 밑줄. 따라서 자 표준적 건설비는 수급원의 이윤 다른 말로 기업이윤이죠. 이것이 포함된다. 포함되니까 바로 도급건설입니다. 3번 내려가죠. 자 감가 요인요. 3번도 동그라미 3번 출제되어 있고요. 감가 요인 아래입니다. 감가 요인 보기 전에요. 그러면 여백 있죠. 여백. 여백에다가 자 요령이 빠져 있거든요.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회계상 감가상각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상 감가수정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확인합니다. 첫 번째 기초원가.
두 번째는요. 관찰감가법입니다. 두 가지만 비교할게요. 감가상각 기초원가는 무슨 원가죠? 취득원가예요, 제절원가예요? 취득원가. 감가수정은 무슨 원가? 제절원가입니다. 아주 바꿔서 잘못 씁니다. 다음에 관찰감가법은 회계상 감가상각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아예 없죠. 절대 없어요. X. 평가상 감가손 관찰법이 인정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워낙 잘 나와요. 미리 떠올리시고요. 3번 감가 요인 봅니다. 표가 나와요. 그게 세 가지죠. 물, 기, 경 세 가지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두 개 합쳐서 내부적 감가, 내부 요인 되고요.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외부 감가, 외부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감가 요인 종류 볼까요? 물리적 감가는 항목 3개 있죠. 모두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대한 노후화, 사용에 대한 마모나 파손, 각종 재해에 따른 우발적 손상입니다. 물리적 감가가 되고요. 기능적 감가는요, 또 항목 3개 있죠. 첫 줄, 밑줄입니다. 건물 부지 부적합 밑줄, 기능적 감가요.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건부감가죠. 건부감가. 그래서 건부감가는 바로 기능적 감가입니다. 이 외에도 설계의 불량, 형의 거식화, 능률의 저하 모두가 기능적 감가가 되고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는 항상 얘만 나왔다면요. 기억 적어주고요. 기능적 감가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무슨 분석? 결분석. 그래서 기능적 감가 나올 때는 항상 기 떠올리시고요.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결분석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감가는 무조건 G 적어주고요.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이죠. 지역 분석입니다. 바로 G 떠올리시고요. 예를 들면 인건적이 쇠퇴합니다. 시장성이 감퇴가 된대요. 주위 환경의 부족합니다. 모두가 경제적 감가에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다음에 목차 4번요. 감가 수정 방법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정리합니다. 쉬겠습니다.